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는 스파인 2D에서 이펙트를 넣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먼저 전체적인 작업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 드릴 것은 이펙트는 전문 이펙터에게 맡기시는 게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스파인에서 이펙트를 넣는 데는 그 한계가 있고 색상과 톤이 깨지는 등의 제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팀 내에 엔진 FX 툴 혹은 자체 툴을 이용해서 전문 이펙터가 이펙트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스파인 2D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인력을 줄이고 전체 프로젝트의 프로 뎁스를 줄여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기에 스파인 2D에서 이펙트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던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작업 플로우입니다. 예시로 우리가 책을 쓴다고 가정해 보면 주제와 목차를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주제는 스파인 2D FX 작업이고 목차는 작업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작업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펙트 FX의 컨셉을 잡고, 두 번째, 소스 제작을 한 다음, 세 번째, 스파인 2D의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소스를, 그리고 네 번째, 스파인에서 애니메이팅 및 연출을 하고, 그 다음 이 연출된 파일을 익스포트해서 게임 엔진에 잡아넣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소스 제작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그 스파인 2D에서 입력되는 소스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 작업을 통해서 낱장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펙트 자체의 소스들을 뽑아서 한 장, 한 장, 한 장, 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한 장 한 장을 뽑아서 이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스파인에서 다시 애니메이팅과 연출 작업하는 겁니다. 위 방식과 아래 방식의 차이는 이 시퀀스 작업은 예를 들어서 애프터 이펙트나 게임 엔진 툴 또는 인하우스 툴에서 어느 정도 시퀀스 작업을 진행을 해서 애니메이팅과 그리고 연출 어떤 뭐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업해서 시퀀스로 뽑아내서 이 시퀀스 이미지들을 스파인 2D로 잡아 넣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소스 제작에 사용되는 툴은 크게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게임 엔진 툴 안에 FX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이펙터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각각 인하우스 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인하우스 툴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 또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 프로젝트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이펙터들은 FX 전용 툴들이 있습니다. 이 툴들을 통해서 리소스를 내는 거죠. 일단 엔진 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니고요. 뭐 유니티를 쓴다 그러면 유니티 엔진에 사용되는 FX 툴들이 있어요. 이 툴들만 전문적으로 이 파트만 공부하셔서 이제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언리얼이면 언리얼에도 이제 FX 툴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이 파트만 따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파서 예, 전문 이펙터로 이제 재직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퀀스 이펙트 수작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D 이제 일본 쪽 애니메이션이나 뭐 북미 쪽 애니메이션 보시면 이제 캐릭터들이 막 움직일 때 엔진에서 넣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씩 그려가지고 1프레임당 이게 2프레임에 한 장씩 또는 3프레임에 한 장씩 전체 1초에 10장에서 18장 사이 정도, 한 20장 사이 정도에 이제 각 낱장을 그려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인 정신이죠. 이렇게 수작업으로 시퀀스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소스 작업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스파인으로 이제 임포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스파인에 쓸 수 있는 소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처음 하시면 괴로우실 거예요. 도대체 방법도 모르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만들어진 이 소스들을 첫 번째는 마스크를 다 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PNG 낱장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별 모양이 이펙트가 있으면 이 부분을 알파 값을 다 빼셔야 됩니다. 알파 값이 적용되어 있는 PNG 파일로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퀀시는 낱장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원 소스, 이펙트 소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소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스파인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낱장들을 PNG 낱장들을 스파인에 사용할 수가 있게끔 임포트를 합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 스파인 파일을 만들면 폴더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으실 거예요. 이 이미지스 폴더 안에 넣기만 하셔도 이 스파인에서 그 뷰포트 상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잡아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그 툴 상에서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스파인 안에서 이 임포트된 이 소스들을 가지고 시퀀스 소스라든지 또는 한 장 한 장 사용되는 원형 소스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팅과 그리고 디렉션, 연출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연출을 다시 애니메이션 파일과 그리고 이제 한 장으로 묶여져 있는 파일들을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서 엔진 프로그래머나 또는 이제 마지막 최종 파일들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넘기게 되면 이제 게임 엔진 속에 삽입이 되고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게임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도 이 네 번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이제 어떤 그 약속들이 있어요. 뭐 네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몇 비트 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다 정해 주실 거예요.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을 관리하시는 프로그램 파트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오실 거예요. 그 가이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은 1024 2장 또는 한 장 또는 2048 한 장, 두 장 이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 혹은 전체 이미지 파일을 그러니까 패킹은 따로 패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없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따로 패킹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원본 파일을 그냥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따로 패킹하시는 분이 없고 없다면은 따로 가이드가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킹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캐릭터 이펙트 용량은 1메가에서 뭐 10메가 사이에 해달라. 주 이펙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라스트
라스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FX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덮는 화려한 이펙트이기 때문에 뭐 10메가 안쪽으로 묶어달라. 그 크기 제한은 2048. 몇 장이 10메가 2048이 10메가 되려면 아마 4장 정도가 되겠죠. 4장이나 한 6장 사이에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렇게 요청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맞게 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파인에서 임포트 하기 위해서 2D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툴은 대부분 포토샵 PNG 작업을 통해서 합니다. 이 작업도 좀 지루하고 노가다 작업인데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Sequence Work Use Other Graphic Tools이라는 이거는 뭐 포토샵을 쓰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따로 그 독특한 툴들을 쓰시는데 그냥 최종 파일이 PNG만 되면 됩니다. PNG만 되면 되니까 뭐 다른 툴을 쓰신다고 해서 딱히 뭐그 제약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근데 포토샵이 좀 편하긴 편합니다. 왜냐면 좀 대중적이고 그리고 이 PNG 익스포트하는 스크립트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낱장대로 뭐 네이밍대로 이렇게 쭉 뽑아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한 예로 네이밍에 좀 뽑다 보면 네이밍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파인에서는 0, 1 이걸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파인에서는 1, 2, 3, 4, 5, 6, 7 앞에 공짜가 안 붙어도 안 붙이든 붙이면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7, 8, 9, 10 다음에 11이에요. 01이 여기 어디다 붙든지 윗다 붙든지 순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 같은 것도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 좀 편합니다. 네이밍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익스포트 하기도 편하고 다른 툴 쓰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건 따로 언급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이 설명드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먼저 컨셉 단계, 컨셉 단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임의 액팅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컨셉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W 스킬이라 가지고 늑대가 막 늑대 소환을 해서 이제 늑대 공격을 하는 화면을 제가 컨셉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컨셉을 잡고 나서 이 컨셉 잡는 과정에서 이펙터는 이제 스파인 작업을 통해서 이펙트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큰 늑대가 소환이 되면서 작은 늑대들이 순서대로 소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버퍼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큰 이 늑대를 공격시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늑대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제 히트 이펙트들이 출력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을 잡고 나서 소스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겠죠. 제일 먼저 늑대 머리가 제일 먼저 늑대를 만들겠죠. 늑대 같은 것을 그려서 만들고 그 다음에 늑대 머리 그리고 작은 늑대들 이런 것들이 그려서 소스를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소스 제작이잖아요. 이제 소스 이제 시퀀스 작업이나 이제 이 스파인에서 이 컨셉을 이제 애니메이팅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들을 이제 작업할 텐데 저는 주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소스를 만듭니다. 이제 완성된 소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가 쭉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이걸 왜 시퀀스 작업을 했냐고 하면은 스토리가 깁니다. 일단 작업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이제 작업 공정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 화면에서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색감에 되게 민감하신 분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나와야 돼. 허옇게 스파인에서 이펙트 연출하게 되면 허옇게 뜹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스파인 샘플 리소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퀀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퀀스들을 전부 다 낱장으로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초면 4초 1초당 30프레임이니까 120장이 나오겠죠. 이제 각 파트마다 따로따로 뽑아냅니다. 이걸 한번 언급 드리고 가야겠는데 나중에 이제 뭐 따로 이펙트 관련된 작품들을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좀 뎁스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캐릭터의 앞으로 나오는 이펙트가 있고 캐릭터 뒤에 숨어야 되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스상에 이 캐릭터 앞쪽으로 이제 큰 늑대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큰 늑대는 캐릭터 뒤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 작은 늑대는 캐릭터 앞쪽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나 애드로 효과가 되는 이런 뭐 파티클이라든지 뭐 히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트레일 같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다 캐릭터 앞쪽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늑대라든지 작은 늑대 본체보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뎁스를 따져서 각각 그 뎁스에 맞는 애들을 낱장으로 다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수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쭉 작업을 해서 뽑아냅니다. 그 뽑아내서 그 다음 이제 스파인의 익스포트를 통해서 소스를 받고 그 소스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짜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펙트에 관련된 이제 소스들을 전부 다 뼈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바인드 시키고 그 다음에 저 컨셉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끔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늑대 어떻게 움직였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움직였냐고 했는데 이 늑대는 제가 그 스파인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 스파인을 MOV로 추출을 한 다음에 이펙트로 보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 다시 시퀀스 작업을 뽑아냈어요. 원래 스파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한데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아우라가 이제 아우라 이펙트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이펙트를 따로따로 이제 뽑아서 두 장을 쓰느니 이렇게 스파인 이펙터 스파인에 있는 리소스랑 그리고 이펙트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따로 뽑아내면 이 경계면이 애매하고 그리고 이펙트가 적용되는 이 약간의 이 블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스파인에서 마무리돼서 작업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부 다 패킹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파인에서 작업한 것들을 패킹을 해서 이제 게임 최종적으로 연출하시는 분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제가 만든 거는 화면 이펙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화면 이펙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갑자기 화면이 펑 하고 밝아지죠. 밝아졌다가 그리고 흔들리고 쉐이크라는데 화면 쉐이크라든지 화면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트 디렉터 하시는 분들이 따로 툴을 이용해서 엔진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연출을 하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거는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스파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거 엔진 툴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따로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샘플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워크플로우 다음으로 이제 스파인 2D를 이용해서 이펙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문 이펙터들이 이펙트를 만드는 이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메소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전문 이펙터들은 이렇게 알파 값을 뺀 리소스를 만들고 이 리소스들을 그 FX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적은 리소스 한 장 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을 내고 그리고 이 리소스들의 변형 또는 뭐 트랜스폼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그 적은 리소스 이렇게 한 장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일단은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제가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색상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전문 이펙트 툴은 다 이렇게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채도라든지 이렇게 명도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걸 조정해서 이펙트를 만드는 거죠. 전문 툴들은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엔진 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 색상 같은 거 넣는 게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흑백 흑백으로 된 간단하게 말해서 흑백으로 된 리소스를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스파인 2D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리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애니메이팅을 한번 시켜볼게요. 스파인 2D에서 회색으로 만든 리소스를 가지고 이펙트를 만들고 나서 그 애드 기능 하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애드에서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가 뜨죠. 여기서 색상과 명도를 조정해서 회색 이펙트 소스에 색상과 명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파인 2D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미드톤 아래에 블랙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제는 제가 리소스를 그대로 애드 효과 없이 노말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둡게 이렇게 밝은 톤에서 이 어두운 톤까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죠. 그런데 이 회색 이펙트 소스를 그 스파인 2D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색상을 넣고 애드 효과를 이제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미드톤 아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펙터들이 겹치게 되면 허옇게 뜹니다. 그래서 허연 멀건한 이펙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래 어두운 톤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 멀티라든지 세 가지 기능을 부여하는데 여기 보시면 첨가와 보통과 첨가 멀티플라이어 화면이 있는데 이 멀티플라이어 화면이 유니티 엔진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드 첨가만 됩니다. 첨가만. 보통과 첨가만 되는데 이 첨가 하나의 기능으로는 색상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왜냐면 밑으로 미드톤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고연멀건한 이런 이제 아무리 이쁘게 만들더라도 아주 밝은 색 이펙트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둡게 깔린 이펙트와 어둡게 깔리는 파티클 이런 것과 밝게 빛나는 글로우 효과를 먹은 이펙트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나와서 좀 멋있는 이펙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파인 2D에는 이런 태생적인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색상에서. 그리고 다음 버전에서 뭐 파티클이 뭐 지원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최종적으로 이걸 그 소스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못 만들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파티클 같은 것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뭐 그건 파티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미드톤 아래로 실종이 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색 기본적인 리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색을 입혀서 애드로 어떤 색상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색상으로 치면은 좀 반푼이죠, 반푼이.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덜하죠. 그래서 제가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건데 이 두 번째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 첫 번째는 리소스를 그대로 임포트 하셔서 노말로 놓은 상태입니다. 노말로 놓은 상태고, 이 밑은 노말로 놓은 상태 위에 하나의 그 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린 다음 첨가를 해서 어느 정도 오파시티 값을 약간만 줄여주면 이런 글로우 효과를 내면서 어느 정도 실제 이펙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냥 노멀로 만들어져 있는 이펙트 리소스를 그대로 색상을 놓고 그걸 임포트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 방식인 이제 노멀에다가 그 위에 애드로 한 장을 더 떼어가지고 이런 이제 글로우 효과와 그리고 미드톤 아래 이 어두운 톤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밝은 톤까지 살리는 방법. 이 세 번째는 그냥 회색 그 리소스를 그대로 넣고 애드로 만든 이제 샘플이고요. 이 마지막은 정말 회색 가지고 그리고 스파인 2D에서 애드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RGB에서 첨가와 이제 색상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거와 이 두 번째와 마지막에 이 색상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이제 제가 만든 이 샘플 파일은 제가 예시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찬찬히 뜯어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한번 뜯어보시면 조금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번에는 튜토리얼 상당히 설명이 많네요. 아, 듣기 좀 지루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펙트는 할 일도 많고 플로우도 많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이제 스파인 2D에서 이 이펙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1, 2, 3, 4 이 네 가지는 하나의 단독 이미지를 가지고 단독 소스죠. 단독 소스를 가지고 스파인에서 스케일 값과 그리고 오파시티 값 그리고 첨가에 의한 어떤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펙트고요. 이 마지막 뻥 터지는 것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인데 이제 초당 보통 우리가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한다면 각 프레임마다 어떤 시퀀스를 다 잡아넣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총 1, 2, 3, 4, 5프레임짜리 시퀀스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프레임짜리 이 시퀀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12프레임에 걸쳐서 터지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좀 자연스럽게 터지는 것 같죠. 하나의 리소스를 시퀀스를 5장만 뽑아서 연속된 5장을 뽑아서 그것을 어떤 스파인에서 뼈대의 스케일 값과 그리고 다른 이제 글로와 첨가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퀀스 작업과 낱장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큰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낱장 작업과 이 시퀀스 작업을 적절하게 혼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펙트가 굉장히 좀 단조로워지고 그리고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풍부한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파티클 효과 같은 경우는 현재
스파인에서 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만 어, 전문 이펙트 툴에서 만든 것만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시퀀스로 작업을 해서 그걸 임포트 시킨 다음 이제 뭐 초당 30프레임에서 각각 짝수 프레임을 뺀다든지 홀수 프레임을 빼서 적은 프레임을 넣어서 적은 용량으로 이제 파티클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들은 따로 이게 시퀀스를 만들어서 삽입을 하고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펙트 덩어리들은 낱장들을 이용해서 모양새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경제적인 방법이고 이제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좀 큰데 첫 번째는 용량 차이입니다. 이 낱장으로 하면은 거의 1메가 안쪽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시퀀스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2, 3메가 또는 4메가까지 갈 때도 있어요. 이제 적게 쓰면은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퀀스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2D 효과가 이제 2D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 있죠. 2D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2D의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이제 재미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 CPU와 GPU를 얼만큼 갈구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퍼포먼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이제 뭐 테크니컬 디렉터의 분의 어떤 의견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퀀스 작업을 해서 넣었는데 우리는 이제 GPU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낱장 작업을 하셔야 되고 우리 CPU나 이런 걸 뭐 부하는 적은데 많은데 GPU 쪽으로 좀 옮길 수 없나? 그러면 이제 뭐 시퀀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이제 램 비디오 램 같은 걸 많이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서 이제 시퀀스 작업 같은 걸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적인 문제는 프로젝트나 회사마다 시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정석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파인 2D에서 스파인 2D 특성상 애드 옵션과 색상을 넣는 방식이 아주 구려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상과 톤을 다른 그래픽 툴에서 적당하게 맞춘 다음 스파인 2D에서는 이제 보통의 옵션과 애드 옵션을 적절히 혼합하여 이렇게 색상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 샘플 이펙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트레이저 박스 연출 작업입니다. 이제 시퀀스 작업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낱장들로만 만든 연출 작업물이고요. 작업 기간은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 이 파티클 효과를 만드는 이거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뼈대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움직이죠. 그 다음은 이제 뭐 파티클 효과를 만들 때 시퀀스로 작업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스를 첫째 쓸 때 뜨는 문구인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잔잔하게 올라오는 이 파티클은 시퀀스 작업을 해서 그 시퀀스 리소스를 임포트해서 작업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리소스죠.
그리고 이거는 이 파티클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리소스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들입니다. 스파인에서 이제 색감은 이제 스파인에서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애드 효과만 사용해서는 이 색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들을 충분히 다른 그래픽 툴에서 혹은 FX 툴에서 색감이랑 톤을 어느 정도 다운시키거나 또는 이제 컨트락스를 만들어서 임포트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파인에서 이제 애드 효과로 한 장을 올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이런 이제 광원 효과라든지 이제 헐게 뜨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미들톤이 살아있는 이펙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파일들과 전체 작업 EBS 속 영상들은 김기사에게 식사권을 제공하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멤버님께서 미안해 하셔서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채널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 중에 특정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그 영상이라든지 작업에 200속 영상과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가입을 하신 후에 한 달 정도 보시고 나서 그리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서 끊으시면 됩니다. 유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받아 보시고 나서 도움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끊고 또 언젠가 또 좋은 작업과 어떤 작업물이 올라온다면 다시 그때 이제 연결해 주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제 중간에 끊거나 뭐 정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매달 커피 한 잔을 사줄 수도 있고 식사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